네, 안녕하세요. 택시이슈의 김세한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세무사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진로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세무사가 됐을 때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는지 네.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합격하게 되면 많이 놀겠죠. 그쵸. 실컷 놀고 이제 수습이라는 걸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거고 일반적으로 세무법인이나 세무서 혹은 뭐 세무서 국세청 같은 데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기간은 보통 합격한 날로부터 11월 다음 내년도 5월달까지가 수습 기간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일을 배우시는 거고요. 이 수습처 같은 경우는 합격을 딱 한 당일날 합격 발표가 난 날부터 수습 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바로 하시게 되면은 빠르면은 일주일 만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길면은 한 달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때 수습처를 못 구하신 분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합격하시는 경우에는 네. 일반 세무법인에서는 조금 이제 나이 어리신 분을 선호를 하긴 해요. 네. 그래서 부득이 세무서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나쁜 선택은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습이 끝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엄청 다양하죠. 네, 세무사에서 길을 시작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근무세무사가 가장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근무세무사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세무사로서 일을 한다는 거죠. 수습을 거쳤던 그 법인에서 계속 근무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때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희처럼 이제 기장이나 컨설팅이 주요인 법인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양도상속 증여 같은 재산세 업무가 주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주된 법인들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컨설팅 네. 요즘 많죠. 그래서 뭐 조세 불복이라든지 뭐 경정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조세 뭐 이런 거 하시는 국제조세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의 일을 그대로 네. 아웃소싱 해가지고 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잘 조언을 선택하셔가지고 맞는 길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수습처를 결정하실 때 하나 좀 주의사항, 이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이신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수습처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첫 수습처를 결정을 하실 때는 그 합격하셨던 시험 점수라던가 뭐 대학교라던가 나이라던가 기존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첫 번째 수습처가 아닌 그 두 번째 직장부터는 앞에 있던 이력이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직장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수습처에서 어떤 걸 다뤘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력을 쌓아가실 때 첫 수습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잘 고르셔야 되고 저희처럼 이제 운이 좋아서 첫 수습지에 적성이 잘 맞아서 네. 아직도 지금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는 이제 뭐 한 10군데 네. 10군데 정도 이제 그 정도 철새 아닌가요? 실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네. 본인이 맞는 이제 직종을 찾아서 이제는 개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일 수 있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네.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세무사를 안 하신 경우에도 길이 좀 있는데 네. 일반적인 뭐 대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공기업 그렇죠. 같은 경우를 선택하신 경우가 있어요. 워라밸 아무래도 네. 좀 더 중요시한다면 공기업을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세무사 합격을 하고 혹은 수습이 끝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신입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요. 똑같이 이제 동등한 조건의 세무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3,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간다면 그때는 경력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기업에서도 뭐 경영팀이나 재무팀에서 조금 더 경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은행이나 네. 뭐 보험회사 같은 금융권으로 가시는 분들도 종종 많죠. 많죠. 네. WM 센터나. 근데 이런 경우는 바로 수습 끝나고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없죠. 하던데요. 네. 왜냐면 일단은 이 컨설팅이라는 거는 네. 내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적어도 이 전문 분야에 3년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양도상속 증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생일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경력이 쌓여야 돼요. 네. 그래서 3,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제 WN 센터라든지 이런 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양도상속 증여 같은 재산세만 하는 세무법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서 경력을 한 3년, 4년 쌓으셨다가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그렇게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세무사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업세무사죠. 아,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거에 해당하는 케이스고요. 사실은 이제 개업세무사도 아까처럼 정말 다양한 길이 많아요. 네. 뭐 기장이나 컨설팅 전문일 수도 있고, 재산제로 개업할 수도 있고요. 뭐 컨설팅으로 개업할 수도 있고요. 네. 조사 전문 개업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경험을 다 해보고 자신 있는 분야로 그때 이제 개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시기가 빠르거나 늦은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뭐 개업하는 시기는 물론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정말 빠르신 분들은 수습이 끝나자마자 6개월 그렇죠. 만에 하시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네. 조금 더 근무하셔가지고 2, 3년 만에 혹은 3, 4년 내지 5, 6년 근무하시고 나서 개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2, 3년? 3년 차쯤 이제 근무 생활을 하면은 네. 그때 이제 고민한 시기가 보통은 온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3년 차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세무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격하자마자 애초에 개업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시험을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빨리 오픈하죠. 근데 일단 개업 세무사가 저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기장 산업이 레드오션이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해요. 레드오션이 맞는 이유는 세무사도 점점 늘어나고 네. 요즘은 또 AI도 자동 기장의 시대가 왔고 그렇죠. 기장 단가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기장도 전문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장이 있고 저희처럼 좀 전문 특성화 있는 기장을 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분야에 네. 있어서 어차피 모든 분야가 사실은 점점 AI가 들어오게 되고 자동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켜서 점점 이제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각각 개척해 나가는 분야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고, 그리고 이제 영업을 또 동반하는 게 또 개업 세무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한데 네네.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개업 세무사 가장 좋은 거는 인싸. 그쵸. 인싸가 가장 좋긴 하세요. 핵인싸. 네, 정말 유리하신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내상적인 성격이 영업 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다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당연히 되시겠지만 아직까지 제 주변에 개업을 해가지고 뭐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뭐 특정 성격이 무조건 개업했을 때 잘한다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죠. 보면은 주변에도 성공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업 세무사님들 보면은 의외로 성격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성격 달라요. 다 다른데도 네. 불구하고 각자 자기만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다 자리를 잡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면 어쨌든 개업을 염두하고 계신다면은 개업이 맞는 루트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계법인이나 일반 기업보다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 여기서 기장을 직접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쪽 염두에 두신다면은 그 방향성 잡고 근무지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뭐 근무세무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아예 뭐 개업 세무사를 안 하겠다, 혹은 네. 공모세무사를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이제 7급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도 많이 하죠. 이로도 준비하는 네. 경우도 있죠. 네, 왜냐면 네. 버리신 분들은 네. 기회가 조금 아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저는 합격하고 이제 공부도 다시 안 해야지 라고 했지만 있더라고요. 네. 그 7급 준비하시는 분도 꽤 있죠. 실제로 가산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 5점 네, 맞습니다. 5점 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친구 중에도 꽤 있는데 그게 그 세무서 내에서 승진할 때도 네네. 조금의 좀 유리하다고 해요. 네, 요즘에는 네. 세무서에 들어가니까 7급 공무원 세무직을 들어갈 때도 굳이 세무 과목을 필수로 선택을 안 하고도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기존에 애초에 세무사 자격증을 땄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그쵸, 분야에 있어서 유리하죠. 남들보다 앞서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승진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조금 본인이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든지
혹은 세무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조사 전문으로 개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세무 공무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로스쿨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쵸.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어리게 합격하신 분들. 네. 어차피 뭐 굳이 바로 안 하고 조금 더 경력 쌓을래, 조금 더 공부할래 해서 뭐 아예 변호사 쪽으로 갈래 그쵸.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로스쿨 준비까지 해서 더 다른 방향, 더 넓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조세 전문 변호사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조세 쟁송이라든지 상속 네. 이런 것들은 꼭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가 변호 업무를 하면은 분명히 그쪽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로스쿨이 아닌 아예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원도 가죠. 많지 않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든지 네. 혹은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 네. 하시는 경우들은 학원 강사도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세법 그리고 뭐 세무사 세법 네. 그리고 뭐 전산 세무 같은 거 강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적성에 나는 교육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방향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정말 다양하죠. 네, 정말 다양합니다. 설철 안 버리고 근무지, 뭐 근무 형태 그리고 뭐 진로 방향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해볼 수 있으면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그냥 일반 취직을 위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드물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투입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차라리 만약 그런 목적이시라면은 이거 투입할 시간이 그 원래 원하셨던 그 분야에 맞춰서 투입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목표를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취업을 위해 세무사를 따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네, 자격증 아닌가요? 네. 너무 고급 자격증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세무사를 따셨으면 세무사 하시는 게 네.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진로 선택하실 때 주변의 선후배들한테 여쭤보시거나 혹은 동료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혹은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선배로서 가본 길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